고나고님, 영상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 M2 맥북 에어가 좋을까요? M1 프로 맥북 프로 14인치가 좋을까요? 네? 네? 이거를 고민한다고요? 제가 직접 테스트한 거 보여드릴게요. 하이 가이스, 고나고입니다. 지난 M2 맥북 에어 구매 가이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M1 프로 맥북 프로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어요. 저도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에어와 프로는 확실히 다른 라인업이긴 한데 결국 둘 다 현재 가장 인기가 많고 또 잘 쓸만한 옵션으로 구성을 하고 나면은 M2 맥북 에어가 236만 원, M1 프로 맥북 프로 14인치의 경우는 269만 원으로 33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게다가 사실 맥북 프로의 경우는 출시한 지가 좀 지나서 오픈마켓 할인까지 받게 되면은 이 둘의 차이는 30만 원으로 좁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30만 원 차이에 얻게 되는 하드웨어는 무엇인지, 그리고 둘의 성능 차이는 실사용 관점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지도 제가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16기가, 저장 공간 512기가로 영상 편집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양은 둘 다 맞춰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M2 맥북 에어 236만 원, 그리고 M1 프로 맥북 프로는 14인치가 269만 원이죠. 이 33만 원 차이에 맥북 프로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 관점의 장점이 무엇인지 먼저 요약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XDR이 Extreme Dynamic Range라는 뜻인데 HDR 컨텐츠를 감상하고 제작하는데 명암 표현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게 특징이에요. 맥북 에어의 리퀴드 레티나 같은 경우는 밝기가 500니트인 반면 맥북 프로는 1000니트의 피크 밝기가 1600니트 수준이고요. 두 번째는 포트와 연결성입니다. 일단 M2 맥북 에어의 경우 왼쪽에 맥세이프와 두 개의 썬더볼트, 그리고 오른쪽에 헤드폰 잭이 전부거든요. 그런데 맥북 프로 14인치의 경우는 왼쪽에 맥세이프, 썬더볼트 두 개 있고 헤드폰 잭, 그리고 오른쪽에는 풀사이즈 HDMI, 썬더볼트 하나 더, 그리고 SDXC 카드 슬롯까지 있어요. 또 연결성 측면에서도 외부 모니터 지원 스펙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M2 맥북 에어의 경우는 최대 6K 모니터 하나만 연결이 가능하다면 M1 프로 맥북 프로의 경우는 최대 2개까지 지원 가능해요. 우리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차이는 딱 요 정도고, 이제 실제 성능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벤치마크 스코어 비교를 간단히 하면서 두 개의 기준 성능을 알아볼게요. M2 맥북 에어의 경우 영상 편집을 염두에 둔다면 8코어 CPU, 10코어 GPU에 16기가 통합 메모리를 일반적으로 고르게 될 텐데 싱글코어 1884점, 그리고 멀티코어 8904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픽 스코어는 3099점으로 M1에 비해서 성능이 상당히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어요. M1 프로의 경우 8코어 CPU, 14코어 GPU를 갖고 있고 동일하게 16기가 통합 메모리 버전으로 비교를 했는데 싱글코어 1760점, 그리고 멀티코어가 9762점으로 M2 대비해서 딱 10% 정도의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그래픽 스코어의 경우는 39,023점으로 무려 29%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프로는 프로예요. 그리고 M2 맥북 에어 SSD 스피드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 비교할 용량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M2 맥북 에어 용량에 따른 스피드 변화를 보고 싶으시면 저의 바로 이전 M2 맥북 에어 구매 가이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M2 맥북 에어 512기가 버전의 경우 쓰기 3058.2MB, 그리고 읽기는 2803.1MB/s으로 충분히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프로는 프로인 게 M1 프로 맥북 프로 14인치 512기가의 경우 쓰기가 4627, 그리고 읽기는 5458MB로 압도적인 스피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스피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맥북 에어 스피드만 돼도 실시간 렌더링 하는데 절대 SSD 스피드가 느려서 병목 걸리는 일은 없거든요. 실제로 이 스피드 정도 수준이면 두 개의 차이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고 이렇게 저처럼 막 벤치마크를 돌리거나 아니면 대용량 파일을 일부러 옮기면서 시간 비교를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둘 다 와 엄청 빠르다 정도로 인식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 목적인 영상 편집하고 추출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측정을 해봤어요. 12분 정도로 편집된 4K 60프레임 XAVC 원본 클립 영상이었고요. M2 맥북 에어의 경우 43.5초, 그리고 M1 프로의 경우는 41.5초로 둘의 시간 차이는 4%밖에 안 되는 그냥 시간 단축만 가능했어요. 앞서 그래픽스 코어는 무려 30% 차이가 나고 GPU 코어 개수만 봐도 40%나 더 많은데 실제 파이널 컷 추출해서 이 정도의 시간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게 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모든 테스트는 하드웨어 잠재적인 모든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테스트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또 온도도 안정화되길 기다렸다가 완벽한 아이들 상태에서 딱 한 번에 테스트에 최선을 다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을 얘네들이 내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한 결과예요. 맥북 에어는 액티브 쿨링 팬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워크로드가 많은 작업을 긴 시간 동안 할 경우에는 그만큼 클럭 스피드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맥북 프로의 경우는 액티브 팬이 있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쿨링을 위해 팬 스피드 조절에 개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엔 이 둘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스로틀링 테스트 역시 해봤습니다. 시네벤치를 연달아서 5번 테스트를 하면서 스코어와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했어요. 결과를 보게 되면 M2와 M1 프로의 코어 수 차이에 의한 체급 차이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회차가 거듭될수록 스코어가 얼마나 하락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모두 생각보다 스코어 하락이 적다는 점, 이거는 정말 둘 다 아주 크게 칭찬할 만하고요. 특히 맥북 에어는 액티브 팬이 없는데도 이 정도를 유지한다는 게 진짜 대단하긴 하죠. 그래도 맥북 프로 대비 하락폭이 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맥북 에어의 경우는 1회차 대비 5회차에서는 13%의 성능 하락을 보였고요. 반면 맥북 프로의 경우는 1회차 대비 5회차에서 0.3% 하락했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거 3% 아니고 0.3%입니다. 맥북 에어도 스로틀링 관리가 상당히 잘 되는 편인데 맥북 프로는 그냥 이 정도면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이번에는 이때 표면 온도 변화도 한번 살펴볼게요. 맥북 프로 대비 맥북 에어가 증가폭이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즉, 영상 편집이라는 게 연달아 막 3, 4시간은 기본이고 만약 거기에 파이널 컷 프로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실시간 렌더링이 기본 옵션이 되기 때문에 진짜 막 3시간 넘게 워크로드가 상당히 높게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K 이상의 영상 편집을 만약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한 번의 벤치마크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실제 사용을 해보면 둘의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M2 맥북 에어는 하드웨어 완성도도 너무 높고 애플에서 최신 하드웨어 플랫폼을 대거 투입하면서 진짜 잘 나왔어요. 이거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좋은 평가에는 에어인데도 불구하고 M2의 높은 성능을 내줄 수 있다는 점도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능이 필요한 분이라면 에어가 아니라 프로를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33만 원 더 투자해서 조금 더 확장성 높은 하드웨어와 더 명암비 높은 디스플레이,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높은 성능의 이 14인치 M1 프로 맥북 프로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에어의 장점은 역시나 그냥 더 가벼운 휴대성, 정말 슬림하고 가볍거든요. 이게 더 우선되어야 되고, 만약 성능이 진짜 필요한 분이라면은 에어의 휴대성과 신제품 효과 때문에 이거를 정말 이번에 선택을 했다가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염두해 두고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얼른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Bye guys!